안녕하세요. 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복습하고 있죠? 자,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거를 복습을 자주 안 했더라고. 오늘은 맨 처음 배웠던 것부터 복습을 하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노트를 한번 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필기했던 거 펴보면 우리가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근간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정치고 시민이 중심이고 그리고 국가기관이 뒷받침한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라는 게 있다. 이게 민주화 같은 거죠. 민주화 과정 같은 거. 그리고 민주주의를 공부할 때 필연적으로 경제 성장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경제 교류,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무역 국가니까. 정치, 우리나라 정치는 민주주의고 발전했어요. 어떻게 발전했어? 4.19, 5.18, 6월 항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29 민주선언까지 배웠죠. 우리가 정치의 중심은 누구예요? 시민이에요. 시민이 노력하는 거죠. 정치 참여 활동이 있는데 정치 참여 활동도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발전한다는 건 정치 참여 활동이 점점 넓어지는 거겠죠. 처음엔 간선제, 처음엔 뭐 국민의 권리, 투표권이 제한받다가 간선제, 직선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까지 왔죠. 정치는 일상생활 속에 있고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올바른 태도는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국가기관의 역할. 뭐가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기관의 역할이냐면 민주주의에서의 가치들,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권리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기관의 역할이겠죠. 그 원리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자유와 평등.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권리를 실행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그 다음 배운 거는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이었어요. 자, 4.19 혁명은 이승만이 헌법을 고치면서, 독재자가 나타나면 헌법을 고친다고 했죠. 헌법을 고치면서 독재 정치를 했고, 독재 정치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부정부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부정부패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화가 났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3.15 부정선거,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 선거권을 빼앗아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어떤 노력? 시위 노력을 했죠. 대구에서 학생 민주운동, 그래 마산에서 김주열이 희생하는 운동, 그리고 4.19에서는 전국이 다 시위에 참여하는 혁명이었어요. 혁명이라는 거는 제도라든지 기본이 한꺼번에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건데 성공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4.19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떤 질서일까요? 네, 민주적 질서겠죠. 민주적 질서, 선거를 한다는 거죠. 4.19 혁명의 의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시위라든지 어떻게 선거라든지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은 5.18 민주운동이에요. 민주적인 사회가 됐어요. 민주적인 사회가 됐는데 뭘 통해서? 4.19 혁명을 통해서.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거였는데 박정희가 나타나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5.16 군사정변은 탱크 몰고 올라간 거예요. 서울로. 박정희는 독재 정치를 펼치는데, 독재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 헌법을 바꿔요. 헌법을 한 번만 바꾸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바뀝니다. 3번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에서 무제한으로 대통령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권리 직선제를 간선제로 해버려요. 이승만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 박정희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선거권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자, 국민의 노력이 이제 근데 그 당시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노력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웠다. 부마 항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은 있었지만 다 박정희가 이겨냈는데, 박정희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그 다음은 또 독재자가 또 등장해요. 박정희가 없어지고 나서 47일 만에 또 탱크 몰고 서울로 온 전두환이 또 독재 정치를 합니다. 독재 정치를 하는데 이번에 시민들이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요. 광주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무슨 노력? 시위.
민주적인 사회를 원하는 시위를 해요. 이게 뭐예요? 5.18 민주운동인데 전두환은 이거를 계엄군을 보냅니다.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누구와 전쟁? 시민과 전쟁. 그래서 폭력적으로 총으로 만해, 그러니까 막 되게 나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나쁜 단어. 그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신문이랑 방송은 그 당시 기사를 내보내면 전부 다 뭐 없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외국인 기자, 독일 기자 힌치페터가 5.18 민주운동에 대한 그런 영상물을 독일로 송출했다고 합니다. 시민군이 있었고 질서와 어려움,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어려움도 엄청 많았겠죠. 하지만 계엄군은 폭력적으로 총으로 만행을 저질러 탄압했겠죠. 5.18 민주운동에 대한 자료들,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지 일기 같은 것들, 기록물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대한테 알려주어야 되는 게 뭐다? 5.18 민주운동이에요. 안타깝게도 성공하진 못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었다면 계속 독재가 이루어졌겠지만 멈추지 않았죠. 우리는 민주주의, 우리의 권리를 정말 지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6월 민주 항쟁이었어요. 5.18 민주화 운동 이후로 잠잠했다가 6월 민주 항쟁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도 노력이 있는데 뭐예요? 시위라는 거죠. 평화 시위입니다. 폭력적이지 않아요. 6월 민주 항쟁에서는 요구한, 그 당시 우리의 민주주의가 뭐였냐면 간선제였어요. 간선제. 직선제 아니에요. 신문방송을 보고 우리의 알 권리가 무시됐어요. 신문방송이 통제됐어요. 알 권리도 탄압됐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면 이것들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 민주화 운동에서 박종철 대학생이 희생되고 이한열 대학생도 희생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희생됐죠. 그래서 전두환에게 요구합니다. 직선제 요구하고요. 헌법 개헌해 달라고 국민들이 요구해요. 참 이상하죠. 독재자한테 헌법 개헌해 달라고, 직선제, 우리의 권리, 선거권을 달라고 했더니 전두환이 안 된다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뭐예요? 6월 민주 항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요구를 하고 6.29 민주화 선언까지 끌어내요. 근데 이 당시 시위가 그냥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다 서울로 행진했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필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면 좀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려고 3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겠죠. 한 2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까지는 봤어요. 신문에 엄청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에서는 언론의 자유, 왜냐하면 우리 알 권리를 탄압당하니까, 그리고 지방자치, 그러니까 직선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거권을 더 확대해 달라. 지방자치 그리고 지역감정 없애기를 이 세 가지를 약속하는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6월 민주항쟁을 승리함으로써 민주적인 제도, 실천, 법 이런 것들이 마련됐다고 해요. 자, 우리 그 다음으로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또 배웠어요. 6.29 민주화 선언, 군사 독재를 없애버렸고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꿀 수 있었어요. 자, 민주화 과정은 지방자치제라는 거를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5.16 군사 정변 때 박정희가 없애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6.29 민주화 선언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왜? 우리의 권리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제에서는 지방의회에 의원을 뽑는 지방의회 선거, 지방의회 의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까지 우리가 다 뽑는 거예요. 우리 직선제로.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또 뭐냐면은 지역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지역의 문제예요. 우리 동네 도로를 어디 깔아야 되는지, 돈이 무제한으로 엄청 많으면 다 해주면 좋은데 어디를 먼저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어떻게? 민주적으로. 어떻게? 대화 타협으로. 어떻게? 너와 나의 의견을 모아서 제일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후보를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상대방 괴롭히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화 타협, 민주적으로 선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제도와 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민주적으로 해결한다. 이게 민주화 과정이에요. 근데 이를 잘 못하면 주민 소환제까지 있어요. 이것도 운동이라고 해서 시위를 통해서 뭐 1인 시위도 시위가 되겠죠.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일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부정부패 저지르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은 우리가 주민 소환제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교과서는 29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어요. 29페이지 피면은 같이 할게요.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알아봅시다. 자, 시민 동그라미 치고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 자, 우리 한번 동그라미 친 거 센터 잡을게요. 센터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시민이 사회 공동 문제 해결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스스로 누가? 시민이. 근데 시민의 핵심은 뭘까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막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하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네? 문제니까 해결해야지. 어떻게? 민주적으로. 어떻게? 대화 타협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화 타협으로 너와 나의 의견을 모은 최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선거로 뽑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소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시내에 갔다가 많은 사람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네, 촛불 집회. 이건 뭘까요? 시위겠죠. 시위. 써볼까요? 책에다? 시위 장면이겠다. 아니면 또 하나 써볼까요? 또 하나 써볼까요? 예, 이겁니다. 민주적인 노력이 되겠어요. 이런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자,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왜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 건가요? 우리 사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촛불 집회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지. 그렇지. 시위는 이렇다는 거죠. 막 시위인데 막 폭력적으로 막 던지고 막 깨부시고 뭐 그런 시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경찰로부터 바로 진압당하는 거예요. 소영이는 촛불 집회 말고도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자, 촛불 집회 한번 써볼게요. 촛불 집회. 촛불 집회도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결해 달라는 거죠. 누구한테? 정치인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또 쳐볼게요. 자, 6월 민주항쟁까지 시민들은 주로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했다.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에는 촛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 그러니까 엄청 크게 막 몇만 명씩, 몇백만 명씩 모이는 거, 캠페인, 그리고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단어, 무슨 기술? 정보통신 기술, IT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발달함에 따라 시민들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 들어보셨습니까? 누리 소통망 서비스, SNS인데 이게 순우리말로 서비스는 또 외래어네요. 하여튼 누리 소통망 서비스라는 거, 이게 바로 SNS입니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요 정도 머릿속에 간직합시다. 누리소통망 서비스. 얘들아, 오늘 누리소통망 서비스로 뭐 카톡 줘. 누리소통망 서비스. 이 단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재밌어요. 를 활용해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자신의 의견,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죠. 캠페인, 서명운동, 1인 시위, 누리소통망 서비스 의견 올리기인데 다 이거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거죠. 자, 대규모 집회가 있었대요. 대규모 집회.
그리고 나서 사회 공동의 문제 여기 있네요. 그리고 캠페인, 그리고 서명운동, 그리고 1인 시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건 항상 기억해야 돼.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단어. 이게 우리 사회를 지금 관통하는 단어죠. 누리 소통망 서비스, 가로 열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게 우리말로 뭐예요? 누리 소통망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역시 사회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어요. 선생님은 좀 재밌어. 이런 말 재밌지 않나요? 누리 소통망 서비스? 그 맞게도 시민들은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 투표에 참여하거나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의견을 여기도 제시한다고 해요. 자신의 의견. 중요한 건 자신의 의견이. 선생님 이거 안 썼다. 여기 자신의 의견. 좀 이따 써야겠네요. 제시하기도 한다. 또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공청회라는 거는 뭐냐면은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적인 장소에서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같은 건데, 회의를 어떤 사람만 참석하세요 이게 아니라 시민은 다 참석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 스스로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참석하거나 정당이나 시민단체. 대표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대표적인 거는 대표적으로 반려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연보호 쪽, 이 시민단체, 자연보호 쪽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요.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하죠.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사회 공동의 문제 나쁜 놈인가요? 아니지. 우리가 발전하려면 이거를 해결해 가야 돼요. 공청회, 정책 결정 전에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라고 해요. 선생님이 뇌피셜로 얘기했네요. 여기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정책 결정 전에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 정책 결정 전 공개 회의.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선거, 투표 아니면 신문, 인터넷. 요즘 신문이고 텔레비전이고 전부 다 인터넷으로 통합됐죠. 자, 자신의 의견, 댓글 같은 거 다는 걸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공청회에 참석해서 또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당, 그리고 시민 단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여기 아래 또 있네요. 오늘날 시민들은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평화적이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돼?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원칙이겠죠.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돼. 딴 사람 비방하고 딴 사람이랑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죠. 저 사람 의견을 듣고 나서 더 좋은 의견이면 그 사람 의견이랑 내 의견이랑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최고의 의견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 길에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게 되었다. 더 많은 시민. 이것도 핵심 가치겠네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돼요. 자, 평화적, 민주적, 더 많은 시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시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도 시민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선거권은 없어요. 선거권은 없습니다. 근데 점점 넓어지고 있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선거 연령이 낮아졌어요. 왜 그래야 되죠? 민주주의는 확대돼야 되니까. 이게 기본 원칙이겠죠. 자, 시민사회 공동 문제 해결의 원칙은 뭐냐면 평화적이어야 된다. 민주적이어야 된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촛불 집회는 뭐예요? 대규모 집회가 되겠죠. 사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촛불 집회를 하죠. 그다음에 서명 운동도 하죠. 서명 운동은 여러분 많이 이렇게 막 역 앞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 스스로의 의견으로 이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면 서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캠페인은 뭐 자연보호 같은 거, 뭐 아니면은 뭐 설치, 뭐 역설치, 뭐 이런 것들 캠페인. 그리고 1인 시위, 뭐 억울한 일 있을 때 1인 시위 많이 하죠. 사회 공동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우리가 댓글을 달면서 내 의견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사회 공동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참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정보통신 기술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선거도 사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인터넷, 정보통신이랑 연결돼 있겠죠? 누리소통망 서비스, 자신의 의견, 더 많은 시민, 인터넷, 이게 누리소통망 서비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댓글 막 다는데 댓글로 막 나쁜 말 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항상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가. 공청회, 그리고 공청회도 시민의 사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있는 거죠. 정당 활동 아주 적극적으로 직업을 막 정치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정당 활동하면.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도 가입해가지고 사회 공동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점점 수업 시간이 막 짧아지는 느낌 좀 있지 않나요? 뭐 여기 요런 데는 다음에 개학하면 담임 선생님이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한번 오늘 그래도 시간이 한 3분 정도 더 하고 나머지 15분은 과제를 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는 게 꽁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번 단원에서 막 배우고 있어요. 막 여러 사람이 희생했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축소되면 안 되고 계속 확장돼야 돼요. 계속 확장돼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선거는 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 뭐 누리소통망 서비스에다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 있어요. 그죠? 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죠? 1인 시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죠? 캠페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참여할 수 있어요. 선거 빼고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민주주의에서의 시민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인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3가지 뭐예요?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더 많은 시민이 의견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나만 옳다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그 의견과 내 의견을 합해가지고 사회 공동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발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발전. 발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발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잘 들었고요. 남은 시간에는 이 과제를 작성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는데, 단색으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색펜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선생님은 색펜 쓰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이제 자율 영역으로 남겨둘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민주적인 학생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